시스코 웹엑스를 계정을 만드는 방법이고요. 보시게 되면 3월 6일 밤 12시에 그 교무처 학사지원팀 이메일로 전체 공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시스코 웹엑스 경희대학교 전형계정 초철 메일 발송이 3월 9일 월요일에 있을 예정이다 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메일 기준이라면 이제 3월 9일 월요일에 여러분들의 그 학교 이메일 사이트를 통해서 메일이 하나씩 오실 겁니다. 이렇게 생긴 메일이 올 거고요. 보시면 이제 시스코 웹엑스가 보낸 초청장입니다. 그래서 아래를 내려가시면 요 액티베이트라는 버튼이 있고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제 사이트를 이동하실 겁니다. 저는 이미 그 계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화면이 좀 다른데 아마 이런 화면이 나타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개의 입력창이 있어서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한 번 더 똑같은 거를 입력을 해서 본인의 시스코 웹엑스 그 계정의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계정의 아이디는 학교 이메일 아이디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는데 오른쪽과 같이 이제 규칙이 있습니다. 이 화면하고 좀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규칙이 비슷하게 나올 테니까 요거에 맞춰서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본인의 학교 이메일 계정이 그 이메일 이름이 그 아이디가 되고요. 여기서 입력을 하시면 이제 시스코 웹엑스의 패스워드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웹엑스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만드신 셈이고요. 그 이후로는 여기 있는 이 도메인 khu.webex.com을 통해서 우리가 웹엑스 서비스를 이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웹상에서 로그인을 해서 이 일부 설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패스워드를 액티베이트 해서 본인의 계정이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면 요 khu.webex.com을 카피하시거나 직접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khuwebex.com 그냥 한번 타이핑해 볼까요? khu.webex.com 치시고 엔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보는 것과 같이 이제 시스코 웹엑스의 메인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한글로 안 보이시는 분은 이 부분에서 한국어를 누르셔서 지금 서울인지 확인하시고 한국어인지 확인하시고 지역이 한국인지 확인하신 후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보는 것 같이 확인이 그 한국 화면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사인인이 있습니다. 사인인. 그래서 이제 로그인을 하는 건데 보시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는 웹엑스 계정을 만들었으니 웹엑스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이메일 주소라고 나오는데 경희대학교 발급받으셨던 이메일 주소 저는 dr성원이 학교 이메일이기 때문에 dr성원@khu.ac.kr을 했고요. 본인의 학교 이메일 계정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 누르시고 패스워드 방금 본인 계정 액티베이트 하시면서 만들었었던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로그인이 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글이 안 나오면 이 부분에서 한국어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환경 설정을 일부 진행을 할 건데요. 여기서 환경 설정으로 가신 후 만약에 영어로 나오거나 하면 이 시간대 조정하시면 되니까 일반에서 시간대를 서울, 언어를 한국어, 지역을 한국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이후에 로그인 하시면 이제 한글로 세팅이 될 겁니다. 뭐 잠깐 보면 여기 메인 룸이 있습니다. 이 시스코 웹엑스는 그 제가 세션을 하나 만들 때에 기본적으로 khu.webex.com의 미트의 dr성원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뭐 이렇게 세션을 하나 만드는 게 회의실 하나 만드는 게 되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저는 그냥 dr성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쓰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이 본인이 이후에 만든 그 온라인 회의실 이름을 여기서 이제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뒷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및 비디오. 그래서 오디오는 어떤 걸로 할 건지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저는 손을 안 건드렸습니다. 뭐 예약하는 부분들, 녹화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요거는 뒤에서 보도록 하지요. 특히 녹화하는 부분에 보면 이렇게 모양을 선택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얼굴들이 쭉 있는 비디오 썸네일도 있고 그냥 발표자만 나타나는 거 있고 컨텐츠만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 번씩 해보시면서 본인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일단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환경 설정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오른쪽에 있는 부분 누르셔서 내 프로필 하시면 이렇게 저에 대한 정보를 프로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사진과 이메일 주소를 넣었는데 아마 처음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다 빈칸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럼 여기 내 프로필 편집하시고요. 그래서 사진 바꾸시고 싶으시면 사인을 누르시면 어느 사진을 쓸 건지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시는 본인 얼굴 대신할 사진을 선택해서 열기 하시면 아마 여기에 그 사진이 나타날 거고요. 본인의 이름을 어떻게 나타낼지일 건데 여기서 저는 이제 뭐 원래 사용 자주 하는 게 DR 성원이어서 DR 성원으로 했습니다. 필요하신 본인의 이름을 닉네임으로 쓰실 것도 입력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름하고 성이 있습니다. 그냥 원래 이름 성원리로 저는 했고요. 이메일 주소 누르시면 이제 이메일 주소 입력하실 수 있는 부분 나타나는데 저 같은 경우에 그냥 학교 이메일 주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주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주소는 안 썼고요. 뭐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라든지 이거는 필요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닉네임, 이름, 이메일 저장하신 다음에 나가는 건 요 화살표 하시면 나가겠냐고 묻고요. 나가면 이제 본인이 바꾸셨다 그러면 바뀐 것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을 해서 그 국가 설정해가지고 한글 보기 하는 거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 프로필 바꾸는 거 봤습니다. 홈으로 가면 뭐 본인이 입력했었던 프로파일 정보들, 그 다음에 이제 회의를 바로 시작할 건지 아니면 예약제로 할 건지, 그리고 시스코 웹엑스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는 게 하나 있고 웹앱으로 즉 웹브라우저만으로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둘 중에 뭘 사용을 해서 지금 바로 시작할지 있고요. 예약한 미팅이 있으면 아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메뉴 한 번씩 눌러보면 보시면 뭐 내 미팅들 확인하는 거 있는 것 같고 예약도 가능하고 제가 테스트 삼아 한번 녹화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면 이 녹화 메뉴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봤었던 확인 설정, 인사이트, 이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뭐 수집된 정보들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지원 사이트 링크, 다운로드 있는데 요건 이제 잠시 후에 다운로드 해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할 거고요. 일단은 뭐 구경하는 셈 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피드백, 그래서 시스코에 뭐 불만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 요청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환경 설정을 해봤고요. 뭐 필요하신 거 맞췄으면 로그아웃으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스코 웹엑스 미팅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 시스코 웹엑스가 프로그램을 설치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냥 웹브라우저만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 제가 조금 해본 거 입장에서는 교강사분들이 본인이 회의를 주관하거나 아니면은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데스크탑 앱을 본인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게 일단 좀 많은 기능을 좀 더 사용할 수 있고 더 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동영상에서는 교강사분들인 경우에는 본인의 컴퓨터에다가 앱을 설치하는 걸 가정에서 진행을 하겠고요. 아까 접속했었던 khu webex.com 사이트 다시 들어가시면 메인 페이지에 이렇게 데스크탑 앱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고요. 윈도우즈든 뭐 제가 지금 쓰는 건 이제 맥OS든 상관없이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나면 이제 이렇게 생긴 아이콘 동글동글한 거에 이렇게 카메라처럼 생긴 것 같은 카메라 렌즈 같은 생긴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제 다운로드 한 다음에 설치하시고 가지고 맨 처음 실행하시면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아까 웹사이트 로그인한 거하고 다른 여러분들 컴퓨터에 웹엑스 미팅 프로그램이 설치된 거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로그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학교 이메일 dr성원.khul.ac.kr 본인의 이메일 타이핑 하시고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 아까 초청장 받으셔가지고 만드셨었던 그 패스워드입니다. 그래서 입력하시고 사인인. 조금 기다리시고요. 그러면 지금 보는 것과 같은 화면이 이제 뜰 겁니다. 잠깐 살펴보면 아까 제가 바꿨었던 제 프로필 사진이고요. 이후에 제가 요거 유용하게 쓸 건데 khuwebapps.com의 밑에 dr성원이라 그래서 여기 이제 복사할 수도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만드는 회의에 그 일종의 회의방 그 회의실 이름이 될 겁니다. 온라인 회의실 이름이 될 거고요. 여기 미팅 시작하기 있고 예약하기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회의나 수업을 만들 수도 있지만 참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참여하기로 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시스코 웹엑스인 경우에는 아웃룩하고도 연동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메뉴들이 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스코 웹미팅은 웹엑스는 두 가지 방식으로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필요한 시점에 바로 온라인 회의실을 만들어서 회의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약을 한 다음에 그 예약된 시간에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자, 지금 필요할 때 바로 온라인 회의실을 열어서 학생이나 필요한 교수님이나 직원분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거고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게 아까 시스코 웹엑스 프로그램 실행한 거고요. 여기 제 사진,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아까 환경 설정에서 제가 디폴트로 해놨었는데 그 제가 바로 만들 회의실 이름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단추 누르시면 이제 복사됨인데 제가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 khuwebx.com의 밑에 제 아이디인 dr성원인데 이렇게 제 이름이 붙은 이름으로 회의실을 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이름으로 회의실을 열 수가 있고 바로 한번 회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쉽습니다. 미팅 시작하기 단추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 오른쪽과 같이 화면이 열립니다. 보시면 이름은 성원리님의 개인 룸. 요게 아까 환경 설정했었던 제 풀네임이 되겠고요. 그 환경 설정 시에 이렇게 환경 설정 시에 이름을 만들까요? 요 회의실 이름을 이렇게 할까요? 라고 환경 설정이 있었는데 저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성원리님의 개인 룸이라는 게 뜨고요. 이 밑에 보시면 이제 제 음성을 끌 건지, 음성을 내보낼 건지, 화면을 끌 건지, 화면을 끄게 되면은 프로필 사진만 가죠. 화면을 열 건지, 이게 있고요. 아래쪽을 보시면 이게 세팅입니다. 그래서 누르면 현재 스피커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뭐 테스트도 할 수 있고요. 마이크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현재 제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동작을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팅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컴퓨터의 오디오를 쓰겠다. 이렇게 또 세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에서 이쪽은 좌우 바꾸는 부분이 되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가 컴퓨터가 제대로 동작하는 건 확인을 했으니 이제 바로 미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팅 시작은 이 단추를 누르면 보시는 것과 같이 화면이 커지고요. 이렇게 열렸는데 현재 회의가 시작이 돼서 누군가가 들어오길 기다립니다. 근데 이거 자동으로 한번 떠주는데요. 다시 한번 스피커와 마이크와 카메라를 확인하라는 메뉴가 뜹니다. 요거를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제 이미지가 여기 있고요. 누군가 들어오길 기다린다는 메시지, 그 다음에 뮤트, 언뮤트, 비디오 끄기, 비디오 다시 켜기, 그리고 이건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발표 자료를 이제 보여주는 화면,
이거는 회의를 녹화하는 화면, 이 부분은 참석자를 보여주는 화면, 이 경우에는 이제 채팅을 하는 화면, 그리고 여기엔 추가적인 세팅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뭐 필요하면 회의에 관련된 노트를 한다든지, 투표를 해보든지, 더 이상 누가 못 들어오게 막는다든지, 초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회의에 추가로 누군가 들어와야 될 때에 그 링크를 보내줘가지고 요 링크로 접속하세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단추 누르면 그 바로 자동으로 복사가 돼요. 여기서 이제 패스트 버튼 누르면 미트가 조인으로만 바뀌어 있을 뿐이지 뭐 별반 다르지 않은 링크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뭐 오디오로 들어오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세팅에 대한 부분들 조절, 뭐 이런 메뉴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채팅방을 하나 열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한 명이 들어오게 하겠고요. 다른 사람은 다른 컴퓨터에서 요거를 통해서 제가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이제 한 명을 제가 추가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자, 이제 한 명이 들어옵니다. 자, 저쪽에서 들어올 때 이름을 이성원 가로 열고 소용학과로 하는 걸로 제가 세팅을 했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좀 보기 좋으라고 인형을 한 마리 갖다가 놨습니다. 자, 그래서 한 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건데 요거를 확인하시려고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시면 제가 지금 이 세션을 열었고요. 방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래쪽에 다른 컴퓨터를 통해서 제가 이성원 가로 열고 소용학과로 들어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참석자 화면을 끄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할 때 바로 회의를 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나갈 때에는 보시는 것처럼 X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엔드 미팅 누르시면 회의가 종료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보면 이제 미팅 시작하기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발표 자료를 보여주는, 수업을 한다 그러면 수업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나 회의할 때는 회의 자료를 띄워놓고 설명을 하는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에서 했던 것처럼 일단 바로 미팅 시작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온라인 화상 회의방이 열리고요. 여기서 스타트 미팅을 해서 방을 하나 열었습니다. 현재 아무도 안 들어와 있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시스템 체크하는 화면 한번 다시 열렸고요. 요거 이제 중지하고 시스템 그 설정이 끝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공유하고자 하는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방법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추가로 한 명을 여기다가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다른 컴퓨터에서 아까 보셨었던 친숙한 인형을 다시 한번 등장시키려고 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다른 쪽에서 학생을 한 명 제가 참여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성원 소융학과 이렇게 해서 한 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석자 명단에도 제가 있고 요 인형에 해당하는 친구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인형을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이제 자료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세 번째 쉐어 컨텐츠를 누르시고요. 현재 전체 화면을 쉐어할 수도 있고 제가 띄워놓은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배포한 시스코 웹엑스 매뉴얼이 PDF로 되어 있고요. 이 파일을 한번 발표 자료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미리 보기라고 되어 있는 아래에 있는 PDF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쉐어를 누르면 화면이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죠. 위쪽에 이렇게
도킹 시스템이 나타나서 아래로 내리면 사라지고 위로 올리면 나타납니다. 현재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보기 You are sharing, 그래서 보여주고 있다, 미리 보기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요거를 누르면 보시는 것과 같이 공유를 마친 겁니다. 파일을 발표하는 공유를 마친 거고, 다시 공유를 누르면 요게 나타나서 현재 미리 보기 프로그램을 쉐어하고 있는데 멈출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간을 보시면 뭐 포즈 멈추기도 있고 쭉 뭐 뮤트도 있고 비디오도 끄고 녹음도 가능하고, 요거 누르면 이제 다시 한번 참석자 명단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채팅하는 부분들도 가능한 것들, 그 다음에 여기 글자 쓰는 것들, 뭐 기타 등등 앞쪽에서 저희 봤었던 메뉴들이 동일하게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지금 이성원 소융학과 이렇게 인형한테 보여주듯이 하는 거는 이러면 되고요. 근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주의사항을 요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할 때 주의사항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그 학생들한테 본인이 발표하는 화면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든 이 채팅방에 발표하는 그 다음에 가상의 인형 학생, 그리고 새로 아이패드를 통해서 한 명을 더 집어넣었고요. 지금 제가 발표하면서 두 명이 듣는 건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발표하는 화면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시죠? 그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웹 브라우저를 하나 더 띄우시고요. 이건 이제 네이버 웨일이라고 부르는 건데, 요거를 띄운 이유는 이제 뭐 크롬이나 익선 익스플로러 하면은 이제 로그인 된 상태를 유지할지 모르니까 완전히 그 백지 상태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회의의 이름인 KHU 웹X 미트 DR 성원으로 엔터를 하면 지금 보시는 게 학생들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들어올 때입니다. 일단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걸 가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취소 버튼 누르시고, 데스크탑을 여는데 문제가 있으면 브라우저로 들어가는 거를 제가 실행하겠습니다. 학생들은 보는 것처럼 본인의 이름과 이메일을 넣게 돼 있어요. 학생이 아니더라도 이 회의에 참석할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성원 학생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기본적으로 음소거하고 화면이 꺼진 상태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미팅 참여를 해서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명이 더 늘어날 테니까 한번 보시죠. 그죠? 여기 이성원 학생이 늘어났어요. 참석자 명단을 보더라도 제가 지금 그 호스트를 하고 있는 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패드로 추가로 들어온 사람, 이 친구가 인형, 요 이성원 학생이 이쪽인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목적은 제가 발표 자료를 다른 학생들한테 보일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좀 이해시키려는 건데, 자, 그러면 발표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앞서에서 봤었던 시스코 웹엑스 PDF 파일을 쉐어하면, 자, 이게 이제 새로 추가한 학생 화면입니다. 제 전체 화면 중에 시스코 웹엑스 사용 매뉴얼이 요만한데, 학생 화면은 이 전체 화면에서 시스코 웹엑스 사용자 매뉴얼이 요만큼 차지하는 정도로만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위로 쭉 당기면 당겨져요. 그리고 옆으로 당기면 당겨집니다. 따라서 그 본인 컴퓨터 안에서 발표하는 이 프로그램의 크기가 얼마나인지를 감안하시면서 발표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학생 화면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스크롤을 하면 내려갑니다. 속도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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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주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 컴퓨터에서 전체 화면 대비
발표하는 프로그램의 크기가 얼마인지가 결국은 학생들한테 보여지는 화면하고 거의 얼추 비율이 이런 식으로 맞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제가 이 프로그램을 전체 보기로 이제 바꿔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체 보기가 되겠죠? 전체 보기로 됐을 때에는 학생들한테 슬라이드 하나가 전체 화면에 꽉 차게 나와요. 전체 화면으로 꽉 차게 나오니까 학생들의 화면에 제 강의 노트나 발표 자료가 전체로 꽉 차게 서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반드시 PDF라든지 파워포인트 등에서 발표 모드에서 전체 화면 보기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화면으로 안 했을 경우에는 주의하실 부분이 무엇이다? 보시는 것과 같이 결국은 본인 전체 화면에서 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만큼으로 조절이 된다. 이 부분 반드시 좀 유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를 공유하실 때 필히 참조하십사 별도의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받아서 패스워드를 생성해 보고 그 다음에 로그인해서 확인과 프로파일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제 교강사분들인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권장드렸으니까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로그인해 보고 바로 미팅을 시작해 보고 수업 자료를 혹은 이제 회의 자료를 발표하는 것도 해봤고요. 주의사항으로 이제 학생 화면에서 어떻게 제 발표 자료가 보여지는지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학생의 경우 웹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로그인하는 모습도 별도로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추가로 보여드리려는 것은 정례적인 수업을 혹은 정례적인 회의를 이제 예약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을 보시면 이제 웹엑스 프로그램 로그인한 화면이 있는데요. 여기서의 예약 버튼을 눌러도 동작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예약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다시 앞쪽에서 봤었던 khu.webx.com으로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쪽에서 경희대 계정 통해 가지고 했었던 아이디 등록했었던 패스워드 입력하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두 가지 방식으로 예약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여기서 예약 버튼 누르셔도 이런 메뉴가 열리고요. 그렇지 않고 이 미팅이라는 메뉴 누르시면 또 이렇게 들어와서 예약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화면에 들어오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은 교무처 학사지원팀이 배포했었던 이 시스코 웹엑스 사용 매뉴얼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예약 부분이.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예약하기가 있는데 이대로만 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제반사항 관리 설명이 있고 방금 하신 게 이제 홈으로 예약하거나 미팅으로 예약 들어온 부분입니다. 예약을 했을 때 이제 장점들 이런 부분들도 설명이 있으니까 배포된 자료 한번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설정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첫 번째로 미팅 유형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학교가 권장한 건 웹엑스 미팅, 프로 미팅이고요. 이제 주제가 결국은 정례적인 수업을 하신다 그러면 그 수업 이름이 되겠죠. 학교에 규칙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강좌명, 강좌 코드, 분반, 교사명, 시간표 정보. 현재 저희가 강의 계획서 가보면 정보들이 올라와 있죠. 한번 제 수업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명, 코드, 코드, 이게 반이 하나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성원, 그리고 시간표 정보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월, 수 요거를 넣으라 이렇게 이해되네요.
미팅 비밀번호는 랜덤으로 나와 있는데 저도 까먹지 않기 위해서 기억을 하는 게 맞겠지요. 건들지 않겠습니다. 자, 요거는 손으로 입력한 거니까는 시간표는 제가 넣어야겠지요. 자, 아래로 누르면 쭉 펼쳐집니다. 제 수업이 월요일, 수요일 3시 45분이니까 월요일을 잡고 오후 3시 45분. 지속 시간이 1시간 15분입니다. 그리고 완료를 누르도록 하지요. 나왔네요. 한국 서울 중심이고 일단 2주 분량을 해야 될 것 같으니 하도록 하지요. 주별 맞죠? 일주마다 월요일 하나 입력을 했는데 수요일 맞는 것 같고요. 신종 코로나가 끝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날짜는 3월 9일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3월 16일 시작으로 해야겠죠? 3월 16일 일주마다 월수 시작은 3월 16일에 해서 끝나는 것이 제가 25일 끝나니까 27일 하면 뭐 끝나겠네요. 이렇게 하고요. 참석자는 지금 학생들한테 그냥 무작위로 배포할 거니까 요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약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과 같이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약 확인하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약 단추를 누르자 이름이 나왔고요. 제가 만들었고 시간 반복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바로 시작을 해볼 수도 있나 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겠네요. 미팅에 대한 링크하고 그 다음에 미팅 번호 그리고 비밀번호 호스트 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요거를 컷 앤 페스트 해 두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컷해서 페스트 하도록 하지요. 예, 사이즈가 좀 커서 이렇게 하면 한 칸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호스트키, 비밀번호, 미팅번호, 주소 링크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거를 아래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에게 공개해 주십사 라고 하도록 되어 있네요. 식대로 어떻게 공유할 건지 밑으로 내려가 보면 수강생 초대하기가 있고요. 링크를 공유할 건지 이메일 초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교수님들이라면 아마 링크하고 번호 공유를 하시겠네요. 뭐 여기 의무사항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결국은 방금 가져왔었던 이 미팅 링크, 번호, 그리고 패스워드 요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요 세 가지를 강의 계획서에다가 반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뭐 아래쪽에 보면 쭉 설명이 나오는데 뭐 이메일로 보내가지고도 할 수 있겠고요. 제 생각에는 강의 계획서에 그 뒷부분에다가 삽입하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뭐 예를 들어서 쭉 내려와서 이쪽에다가 뭐 이렇게 집어넣는 것들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에 보시는 것처럼 3월 16일 월요일부터 매주 월수마다 3시 45분부터 5시까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미팅 2단추를 누르면 잠깐만요. 3월 13일이군요. 3월 27일 죄송합니다. 16일부터 27일 그런 식으로 해서 확인하면 이렇게 강의가 4개 만들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약을 했고요. 한번 당장 시작을 할 수 있는 거로 되어 있으니 당장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이걸 위해서 학생 역할을 할 제가 브라우저를 하나 띄웠고요. 어디 로그인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팅 시작을 하면 보는 것처럼 시스코 웹엑스 프로그램을 실행할까요? 라고 되어 있네요. 스타트 하지요. 강사분은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을 드렸으니
강사는 보는 것과 같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목명 뜨고요. 시간 뜨고요. 죄송합니다. 얼굴을 좀 가려야겠군요. 미팅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팅 시작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머리가 좀 어수선하군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시스템 테스트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뭐 끄면 될 것 같고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참석자를 보면 저밖에 없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링크가 있으니까 강의 계획서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 링크가 배포됐을 거고,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재 로그인이 전혀 안 되어 있는 별도의 홈페이지고요. 학생들한테 항상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시스코 웹엑스 프로그램을 깔았으면 이걸로 실행하는 거고, 현재 학생들인 경우에는 일단은 안 깐 걸로 해서 브라우저로 들어가 볼 텐데, 이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것처럼 브라우저에서 참여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추를 누르면 웹사이트에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서 했었던 것과 같이 자주 등장한 이성원 학생과 gmail로 로그인을 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수업에 참여할 거냐 말 거냐를 묻고 있고요. 현재 같은 컴퓨터에서 하기 때문에 음하고 화면 일단 소거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팅 참여를 하면 제가 만든 수업에 학생이 들어온 거지요. 왼쪽이 제가 주관하고 있는 나라고 되어 있는 제 화면이고요. 이게 이제 학생이 보고 있는 화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참석자 둘이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에 채팅을 하시면 이제 같이 채팅이 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학생 입장에서도 본인을 제외한 교수님이 계신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뭐 채팅을 이쪽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자료를 만약에 뭐 쉐어하시겠다. 앞쪽에 있었던 파워포인트 이렇게 쉐어하면 앞쪽에서 미리 보기 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학생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따라서 뭐 발표 자료 보여드렸을 때하고 동일한데 제 화면의 위치에 상응하게 학생 화면에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뭐 앞쪽에서 했었던 거 동일합니다. 화면 해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 공유 중지하면 다시 이제 제 화면과 학생 화면이 있으니 이런 식으로 해서 예약하는 것만 다르고요. 예약을 해가지고 그 시점에 시작하시면 앞쪽에서 했었던 것과 같이 참석자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채팅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기타 등등의 작업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업을 녹화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업을 녹화하는 방법으로는 일단 시스코 웹엑스 프로그램을 띄워서 로그인을 해보고 있고요. 앞쪽에서 하신 대로 그대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이 상황에서 미팅을 바로 시작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미팅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시작하기. 시스템 설정에 대한 체크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창이 열렸는데 다 뮤트 상태여가지고요. 제가 풀겠습니다. 소리도 나가고 영상도 나가도록 풀겠고요. 자, 그리고 추가로 학생들을 여기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한 명을. 자, 앞쪽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웹브라우저 띄우고 여기서 이 회의의 아이디가 이거니까
khwebcam.com 미트의 DR 성원. 학생은 그냥 웹브라우저로 들어오도록 세팅을 하겠고요. 그래서 이성원 학생이 들어오도록 제가 허가를 했습니다. 학생은 음소거 상태 비디오 꺼져 있는 상황에서 들어오겠고요. 자, 이성원 학생이 들어와서 회의 참석한 사람이 현재 저와 이성원 학생 둘로 되어 있네요. 여기서 이제 녹화를 하고 싶으시면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2단추입니다. 요 네 번째 단추 이렇게 마우스 올려놓으면 레코더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르시면 시작을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시작을 하라고 하면 저장은 시스코의 서버에 저장을 합니다. 따라서 방금 시스코 서버에 접속을 했고요. 시작이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포즈도 할 수 있고 스탑도 할 수 있고요. 그 상황에서 학생하고 작업을 하면 되죠. 두 명이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채팅을 뭐 하게 되면 채팅하는 것들 학생에게 뜨겠죠. 뭐 지금 보여드렸던 발표 자료들 보여드리는 것도 쉐어하게 되면 학생 화면에 뜨는 것들 다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하고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면담을 하거나 한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녹화를 했습니다. 발표 모드를 끄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로 돌아왔고요. 자, 그래서 이제 녹화가 되고 있었으니까 이 녹화되고 있는 것을 끄겠습니다. 현재 마우스 위에 올려놓으면 레코딩 하고 있는 게 진행 중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한번 누르면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쉴 거냐 끌 거냐인데 끄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끌 것이냐 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레코딩을 안 하겠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회의도 종료하겠습니다. 학생도 이제 회의가 끝난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모든 게 이제 맞춰진 상황이고요. 그러면 제가 방금 했었던 회의에 대한 레코딩된 파일은 어디로 갈 수 있느냐? 다시 khwebex.com으로 가시고요. 로그인을 하십니다. 여기서 본인의 아이디, 패스워드, 그러면 왼쪽에 있는 메뉴 중에 세 번째를 누르시면 녹화된 미팅이다 라는 게 나와 있고요. 방금 전에 제가 녹화했었던 건 이겁니다. 위에 있는 건 제가 그 전에 시험용으로 방금 또 해본 건데 보시는 것처럼 실행했었던 회의 이름이 나오고요. 지금 생성 중이라고 나온 건 제가 했었던 그 영상을 시스코에 있는 서버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좀 걸린 다음에 여기에 몇 분 동안 했으며 파일 크기는 어떻고 형식은 대개 mp4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진행했었던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그것을 다운받으시면 방금 전에 실행을 했었던 회의의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뭐 클래스라든지 이런 데 공유하시면 아마도 학생들한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수업 자료 제공하시는데 활용 가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로그인하고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컴퓨터에서 학생들이 웹으로 접속하는 모습과 학생들이 아까 교강사 할 때 보여드렸던 그 웹엑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속하는 거를 동시에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이거를 위해서 현재 시스코 웹엑스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패스워드. 제가 교강사도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회의를 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를 보여드리면 요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현재 조금 늘리면 이제 홈 메뉴입니다. 홈 메뉴.
홈 메뉴고요. 요 미팅 시작하기를 누르면 바로 미팅이 시작이 되지만 오른쪽에 화살표 위에 살포시 마우스로 올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 앱 사용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띄웠던 거고요. 여기서 웹앱이라고 하면 별도의 프로그램을 띄우지 않고 웹엑스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고 그냥 웹브라우저에서 미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한번 미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왼쪽이 강사 화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음소거하고 비디오 중지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세팅들 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디폴트로 바로 시작하는 거니까 저희 플레임의 개인룸이다 라고 붙어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웹브라우저를 사용을 해서 교강사가 미팅을 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서버에 연결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채팅방에 저 혼자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방을 하나 연 겁니다. 그럼 학생은 두 가지 모드로 여기 접속할 수 있는데요. 일단 컴퓨터를 통해서 접속할 때의 두 가지 모드 중에 하나인 웹브라우저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화면이 그 강사입니다. 편의를 위해서 제가 이름을 달죠. 이쪽이 강사가 되겠고요. 강사 혹은 회의 주관자.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별도의 웹브라우저고요. 여기서 khuwebx.com meet 그리고 dr성원, 즉 왼쪽에 있는 회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을 때에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떠요. 시스코 웹엑스 스타트를 여시겠습니까? 학생들이 시스코 웹엑스 프로그램을 설치했으면 이거를 눌렀을 때 시스코 웹엑스를 실행합니다. 혹은 설치하지 않았으면 이걸 누르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보여드리려는 거기 때문에 취소를 하겠고요. 그래서 아래쪽을 쭉 내려오면 데스크탑을 문제가 있으면 브라우저 참여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누르면 학생들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본인의 이름인데 이번에는 손님 1, 그냥 학생 1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메일을 쓰고 다음을 하면 들어갑니다. 저 이메일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로깅 하기 위한 정보, 그러니까 누가 들어왔는지를 보기 위한 것 뿐이고요. 학생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는 주관하지 않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음소거하고 비디오가 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팅 참여를 하면 이제 학생이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이 이제 학생 1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학생 1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학생 1의 음성을 킬 수도 있고요. 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역할을 넘기는 부분들도 있고요. 퇴출도 있네요. 자, 그래서 학생의 음성을 키고 끄는 부분들 여기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여기가 이제 성원리, 이쪽이 학생 1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생이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들어온다, 즉 웹엑스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하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시스코 웹엑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요. 보시면 이제 제 걸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제가 로그인을 로그아웃으로 바꿔버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접속을 하고 있는지라 시간이 좀 걸리는데 기다려 주시죠. 자, 됐나 봅니다. 제가 로그아웃 시키겠습니다. 로그아웃을 시켰고요.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그러면 보시는 것과 같이 시스코 웹미팅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학생들은 라이센스가 없어서 로그인이 안 됩니다. 따라서 손님으로 되게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위에 있는 정보 의미 없습니다. 학생들은 여기서 교수님이 만든
수업의 아이디를 가지고 그 URL을 가지고 주소를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바로 만든 거기 때문에 khowebex.com의 밑에 DR 성원이고요. 여기서 참여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과 같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이 이 학생 1이 했던 것처럼 임시 정보를 저장을 해야 됩니다. 편의상 학생 2로 하겠고요. 이메일 주소는 뭐 gmail.com으로 해서 학교가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넥스트를 누르면 이번에는 학생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학생의 비디오는 끄겠습니다. 그래서 join 미팅 하면 현재 학생 2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 2가 현재 들어왔지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신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쪽 화면이 이제 학생 2가 되는 거고요. 학생 2 친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온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1이 이제 웹으로 들어온 것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작 자체는 뭐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자료 공유를 한번 한다 그러면 자료 공유를 뭐 예를 들어서 학생 잠깐요. 제대로 되게 한번 하죠. 자, 그래서 PDF를 공유하는 모습을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리겠고요. PDF 공유할 때 앞쪽에서 자주 등장했었던 요 시스코 요 웹엑스 설명서를 제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공유 어플리케이션에서 시스코 웹엑스 PDF 공유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지금 뿌리고 있고요. 학생들의 화면에 이렇게 제가 보낸 화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편한 거는 아까 데스크탑 버전에서 파일 공유를 하게 되면은 제 교강사 전체 화면에서 이 PDF 사이즈만큼만 나갔는데 이 웹 버전에서 하면 또 장점이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지금 공유하는 이 프로그램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꽉 차서 또 가는 장점은 있어요. 그래서 장단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은 웹으로도 들어올 수가 있고요.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에 게스트 모드로 해서 교수님이 발행한 아이디를 타고 들어올 수도 있다 라는 점입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화면 중에 요거를 이제 공유하고 있는데요. 공유를 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화면이 학생들한테 모두 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컴퓨터의 웹브라우저 혹은 컴퓨터의 어플리케이션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